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이제 오늘로써 22회, 22회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프로그래밍과 해킹. 이게 이제 드디어 뭐 해킹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해킹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해킹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가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킹, 이런 어떤 존재가 너무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아예,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그런 해커를 막 그저 그래 범죄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아시는 거죠. 이제 해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영화나 이런 거에서만 이제 보이는 것만 봐서 진짜 천재들 중에 천재 오브 천재들만 뭔가 하는 되는 그런 영역, 뭐 이렇게 뭔가 좀 개념 정립이 좀 이제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이제 막상 설명하려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애매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잘 됐다. 나도 이제 좀 이참에 이렇게 좀 검색도 해보고 해서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제를 정해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런 쪽 얘기를 할 때 프로그래머, 해커,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뭐 해커하고 프로그래머는 차이가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개발자하고 해커는 뭐 어떻게 달라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프로그래밍과 해킹으로 이제 정했어요,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어찌 보면 되게 이제 당연한 건데,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죠. 뭐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해킹을 하는 사람이 해커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해킹은 뭔가 이 행동이죠, 행동. 뭔가 그죠? 행동이에요, 행위 그 자체인데, 그거를 이제 하는 사람을 뭐 프로그래머다, 해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뭐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해커가 해킹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해요. 당연히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해서 제품을 개발도 하는 사람이 해킹까지 하면 그 사람은 해커냐, 개발자냐, 프로그래머냐, 뭐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그닥 의미 있지 않다. 뭔가 좀 오히려 더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 해킹,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이제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이 지금 해킹이라는 게 정의가 사실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는, 정의 자체가 애매하다기보다는 그걸 정의하는 제가 봤을 때 그걸 정의하는 그 범위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기본적인 의미는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이 보안적인 취약점을 이용해서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침투를 하고 뭐 이런 어떤 특성, 이런 기본적인 의미는 공통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확대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정의되어 있는 걸 보면 어떤 쪽은 되게 나쁜 쪽만 부각해서 이렇게 이제 범죄 쪽으로만 몰고 가는 정의를 해놓은 데가 있고, 또 어떤 쪽은 되게 좋은 쪽으로만, 좋은 건 다 가져갔어. 그냥 해커가 그냥 짱이에요.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완전히 좋은 쪽으로만 이제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아무튼 뭔가 해킹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되게 표준적으로 정의된 게 사실 없어요. 그게 이제 없는 거가 왜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해킹이라는 거는 정규의 어떤 범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뭐 회사 들어갈 때 당신은 해커입니까? 뭐 이런 거 체크박스 같은 게 없잖아요.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이렇게 꼭 구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무슨 뭐 언론에서는 언론에서 입맛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려고 좀 더 막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나쁜 쪽으로 막 되게 확대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이 해커나 이런 어떤 되게 좋게 보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약간 우상화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좋은 쪽으로 되게 확대 해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이야기에는 사실 이게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면서 좀 이렇게 봤는데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사실 단어라는 거를 이렇게 뭐 해킹이다 해킹이 뭐다 이렇게 단어라는 거를 이제 정의하는 이유는 다른 단어들하고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거 다 그 단어에다 넣을 것 같으면 사실 그냥 다 그 단어 쓰지 뭐 다른 단어 뭐하러 써요. 그죠? 이게 뭔가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갖는 그리고 시작됐을 때 그 의미를 계속 이어가는 측면에서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방송을 보시다가 좀 아니다 싶은 게 좀 있으면 네, 지금 채팅을 봐야죠. 네,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은 좀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해킹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통 해커 하면 이런 이미지 많이 나오죠. 이런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해킹이란 그래서 이제 해킹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해킹이란 단어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전에 일단 핵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뭘 의미하냐를 먼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나와요. 이게 이제 뭔가 마구 거칠게 자르다, 베다, 뭐 난도질하다, 막 마구 패서 자르다, 잘게 썰다, 막 칼자국을 내다, 막 핵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럼 사실 해킹 하면 대충 감 오죠. 대충 감 오는데 이거 사실 단어 뜻 자체만 갖고 보면 되게 나쁜 쪽으로밖에 막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뒤져보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그 해킹이라는 단어를 일단 먼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그게 얘예요. 얘. 컴퓨터의 각종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의 그 보안 취약점, 이거 중요하죠. 따옴표 쳤어요. 그죠?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서 그게 이제 의도되지 않은 행위들. 그러니까 뭔가 네트워크도 그렇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도 그렇고 만들 때 뭔가를 의도하고 만들죠.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고 이거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막 방어를 해요. 막아요. 막 이렇게 되지 못하게 막고 저것도 저렇게 되지 못하게 막고 딱 이렇게 가게 길을 뚫어놓고 길로 다니라고 이렇게 길을 뚫어놓죠. 근데 이제 그 길로 안 가는 거죠. 의도되지 않은 행위들 길로 안 만든 대로 가보는 거예요. 이제 해커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해킹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네, 파괴신 박광훈님 안녕하세요. 네, 본론 사실 네. 제가 지금 오늘 본론이 해킹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건 없는데 네, 아무튼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해킹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좋아요.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해킹이라는 게 뭐지를 얘기할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의미 부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장 지금 신뢰를 할 게 뭐가 있을 것 같냐면 그래서 맨 처음에 해킹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는데 이건 거죠. 최초의 해킹이 뭔데? 그래서 그걸 저도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960년대에 이제 MIT 학생들 중에 일부가 호기심으로 제한된 환경에 있는 어떤 컴퓨터, 이때는 메인프레임이었어요. 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막 진짜 완전히 제한돼 있었어요. 함부로 못 썼어요. 그 컴퓨터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접속해서 더 빨리 해야 될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너무 느리니까 그 매뉴얼에서 벗어난 더 좋은 방법들을 막 찾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인데 당시에 그 컴퓨터는 메인프레임이었고 이 메인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지금 같은 어떤 뭐 개인용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이런 거 이전에 제가 이전에도 서버와 클라이언트 이제 설명하면서 방송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앙에 어떤 그냥 그 알파와 오메가의 역할을 하는 중앙에 큰 컴퓨터 한 대가 있고 나머지 작은 컴퓨터들은 그 단말로 그냥 중앙에 있는 정보들을 빼다 쓰는 막 이렇게 여러 개 달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인프레임은 되게 비싸고 좋은 컴퓨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되게 통제된 환경이 있었고 실행도 함부로 못했어요. 실행도 함부로 못해서 이렇게 되게 딱 때에 맞춰서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되게 자주 실행을 못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 MIT 학생들은 뭔가 일을 하기는 했었어야 됐겠죠. 근데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 하루에 한 번밖에 접속을 못 한대. 그러면은 뭐 어떡하지 이거? 막 이러다 이제 오늘 못 끝내면 아씨 내일 또 하고 뭐 하다 보면 막 일주일 뭐 되게 금방 끝냈기 막 일주일씩 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뭔가 매뉴얼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방법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취약점들을 막 파악해갖고 그러다가 막 더 좋은 게 이제 더 좋은 코드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그게 최초의 해킹이래요. 대충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우리 지금 주제 자체가 프로그래밍과 해킹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해킹 무슨 관계냐? 대충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킹을 하려고 해도 프로그래밍은 해야 되는 거죠.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뭐 어떤 네트워크 자체나 뭐 이런 거에서 걔네들은 뭔가 이렇게 취약점을 찾는 거죠. 취약점을 찾아서 뭔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정보를 빼내거나 뭐 이런 걸 해보는 건데 그런 때는 사실 그런 때도 이제 이 프로그래밍 자체를 이제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써놨죠. 프로그래밍 할 줄 모르는 해커는 아마 없을 거다. 왜냐하면 다 프로그래밍 하면서 해킹을 하니까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게 만약에 이미 뭔가 만들어지는 어떤 거를 뭔가 난도질 해보는 거 그런 거가 해킹인 거고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개발인 거죠.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막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해커 쪽에다가는 막 창의적이고 뭐 온갖 좋은 건 다 붙여놓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뭔가 훈련된 그냥 프로그래머 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냥 뭔가 요구되는 거 그냥 만들기만 하는 훈련된 프로그래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더라고요. 아,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그 해커가 있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뭔가를 만들어요. 그럼 해커가 그걸 해킹을 해요.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뭐 어떤 단점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또 그거를 패치를 해요. 그래갖고 뭔가 더 낫게 만들어. 그러면 그걸 또 그 해커가 또 해킹을 해요. 뭐 약간 이런 어떤 대치되는 관계? 뭐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사실 제 생각이라고 말은 했지만 거의 저는 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오늘 주제가 약간 좀 그래서 그런가 채팅이 뭐 전혀 없네요. 아,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미가 없나? 자, 그러면 이제 해킹, 그리고 이제 크래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크래킹하고 해킹을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냐라고 보면 일단 제 생각에 해킹은 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거에 옳고 그름의 한쪽에 치우친 개념이 아니에요. 해킹을 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해킹을 해서 좋은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옳고 그른 거 뭐 다 포함된 그냥 행위 자체인 거죠. 그냥 만들어져 있는 어떤 제품을 그냥 막 한번 칼질해보는 거. 이게 이제 해킹인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좋게 활용되는 것들도 분명히 많은데 범죄에 이제 되게 많이 악용이 되고 이게 자꾸 미디어에 퍼지고 이슈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사실 실제로 뭐 얼마나 뭐 좋은 일이 얼마나 일어나고 나쁜 일이 얼마나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뉴스나 어떤 이런 미디어에 얼마나 그게 뭐라고 노출되느냐가 사실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근데 이 해킹은 자꾸 뭔가 이게 범죄하고 연관된 해킹만 뉴스에 나오는 거지. 좋은 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 해킹은 범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게 지금 해킹 이게 좋은 쪽도 분명 있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제 생각에는 구분하려고 이 크래킹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나쁜 짓 하는 해킹은 크래킹이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별도로 정의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킹을 하는 해커들이 또 이게 이제 종류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해킹이 이제 옳고 그름 다 포함하는 이게 중의적인, 그러니까 중의적이라기보다 그냥 그런 개념, 옳고 그름이라는 거 없는 그냥 행위 자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해킹을 좋은 쪽에 쓰는 사람들이 있고 나쁜 쪽에 쓰는 사람들이 있고 애매한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해커들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화이트햇 해커, 블랙햇 해커, 그레이햇 해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오늘은 왠지 방송이 좀 일찍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화이트햇 해커. 화이트햇 해커가 이제 화이트하면 뭔가 선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좋은 쪽 해커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보안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취약점을 막 발견을 해서 그 어떤 제품에 해킹을 했던 그 제품의 보안 강화에 기여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이트햇 해커라고 해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블랙햇 해커인 거죠. 얘가 이제 아까 전에 말한 크래커가 이제 블랙햇 해커인 거죠. 그래서 해킹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슨 뭐 정보를 빼내서 돈 받고 팔거나 아니면은 어떤 시스템을 그냥 마비시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레이햇 해커는 요 그레이가 이제 회색이잖아요. 애매한 사람인 건데 이 애매하다는 게 화이트도 갔다가 블랙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킹해갖고 블랙햇처럼 막 돈 뜯고 막 이런 나쁜 놈은 아닌데 사실 화이트햇 해커는 애초에 막 서로 얘기를 해서 이제 찾아주는 사람이죠. 근데 그레이햇 해커는 지 맘대로 해킹을 해요, 일단. 허가 없이. 요게 중요해요. 허가 없이 지 맘대로, 이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범죄거든요, 이것도. 근데 지 맘대로 그냥 해킹은 하되,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당신들 보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쪽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레이햇 해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블루햇 해커는 요 블루라는 블루 컬러가 우리가 그 어떤 노동자 계층을 이제 뭔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블루 컬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커 집단이 이제 하나의 회사를 차렸어요. 네, 하나의 회사를 차려서 아예 그냥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해킹을 해주고 돈을 받는 이렇게 QA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인터넷 서비스 쪽에서는 보면 이렇게 QA 한다 그러면 어떤 건지 아실 텐데 그 제품을 이제 서비스적인 면이 아니라 이 보안적인 면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해킹을 막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를 알려주고 돈 받고 뭐 이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차원에서 이제 해킹하는데 이런 데를 이제 블루햇 해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핵티비스트라는 게 있어요. 핵티비스트. 해커인데 이제 정치운동가. 예. 정치운동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뭐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이런 쪽 이렇게 좀 무거운 메시지들 있죠. 이런 거 전파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돈이 그냥 단순히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종교라든가 뭐 이런 거 갑자기 뭐 사람들 컴퓨터들이 싹 다 다운되고 딱 다시 켜졌는데 막 어떤 막 그 종교를 의미하는 뭐 마크가 막 뜬다던가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겠죠. 예. 되게 이제 무거운 사람들. 반대로 되게 가벼운 사람들이 이제 얘네들 스크립트 키디. 요거 이제 그냥 사실 프로그램도 보면 오픈된다 그랬잖아요. 뭔가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쓸만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거는 만들고 오픈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비슷한 거 만들 때 일단 찾아보고 거기 걸리면은 그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걸 가져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랬죠. 보니까 해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해킹을 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누가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막. 야, 나 이런 해킹 프로그램 만들었다 하면서 막 이제 공유를 하면 그게 이제 큰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걸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해킹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게 저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네이버나 이런 어떤 타겟을 지정해 갖고 거기다가 막 그 인터넷 요청을 막 진짜 1초에 수만 번씩 막 보내게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툴을 누가 만든 거예요.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인터넷에 발견한 사람들이 재미삼아 그걸로 막 해보는 거죠. 죽나 안 죽나 어떤 사이트가 야 죽냐? 막 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걸 써보는 거죠. 요런 애들이 이제 스크립트 키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게 참 재밌는데 레드 해커라고 있대요. 훈커라고 하는데 이제 크래커들, 블랙햇 해커들 중에서 중국 해커들 따로 지칭하는 말이에요. 네, 중국. 네. 중국 해커. 예, 중국은 하여튼 뭘 해도 참 그 대륙은 스케일이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자, 나트러스트님, 이분 누구예요? 아, 저요? 저는, 네,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개발자 테드고요. 지금 이제, 개발자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고, 이제 그 개발자 아니신 분들이 어떤 개발적인 어떤 이렇게 프로그래밍 쪽에 어떤 개념을 좀 잡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코드님, 중국은 무서운 곳입니다. 네, 무서운 곳인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막 엄청나요, 여기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진짜 일찍 끝나겠네. 자, 그러면 이제 크래킹.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범죄 쪽에 이렇게 덜리금 바나나님 19금 테드에서 따오신 거, 네, 맞습니다. 네. 이름 뭘로 저희가, 이제 한국 이름은 김태우고요. 태자 들어가잖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영어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 정하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다가 이제 추천받은 게 그거예요. 테드. 네. 자, 한국에서는 해킹이라고 하면 범죄 쪽으로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죠. 왜냐면 뉴스에서 뭐 안 좋은 거 죄다 그냥 해킹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또 좋은 것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오히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반대로 막 되게 천재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 보통 조심해야 하는 거, 야, 보안 문제 이게 신경 써야 되고 조심해야 돼. 이걸 조심해야 돼라고 말하는 건 크래킹인 거죠. 나쁜 해킹.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어떤 방식들로 이렇게 지금 이제 실행이 되더라.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크래킹의 목적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정보를 훔치는 거 있겠고요.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어떤 통제권을 획득해갖고 돈 벌려고 강도짓 하는 거. 요거는 사실, 예, 요것도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요런 거. 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좀 크게 구분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정보를 훔치기. 크래커들이 이제 정보를 훔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를 대충 보면, 이거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좀 제가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이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감만 잡으시라고. 먼저,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네이버가 타겟이에요. 그러면 이제 따따따.naver.com으로 했을 때, 실제로 얘가 이제 IP를 따낼 수가 있어요. 실제 IP가 어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쉬워요. 그러면 이제 서버의 위치는 정확히 파악된 거죠. 서버의 주소는 정확히 파악됐어요. 그러면 이 서버라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뭔가 장난질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버에 이런저런 요청들을 막 날려봐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개구멍들이 좀 있었던 거죠. 이제 이 보안이 지금보다 좀 이제 덜 빡셀 때. 그러면 이 개구멍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 때 자바스크립트 쪽 방송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제 프론트엔드 쪽 이렇게 브라우저로 넘어가고 나서 거기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했던 얘기가 그때 이제 옛날에 제 초급 개발자 때 이제 개발자 친구가 저한테 이제 했던 질문 중에 사실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막말이긴 한데 개념 없는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그거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서 여기서 DB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거 그림 한 번만 다시 좀 얘기를 하면, 자, 네, 됐고요. 지금 이제 브라우저가 있어요. 브라우저. 요게 브라우저고, 요게 서버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예요. 브라우저에서 따따따 네이버.com 쳤어요. 딱 하면은 이제 요청을 받아갖고 이 서버가 HTML을 막 만들어요. 다 만들고 나면 브라우저한테 보내줘요. 이 HTML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브라우저가 그 코드를 이제 실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HTML 부분으로 뭔가 이게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를 막 꾸미면서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실행해갖고 이제 이 브라우저 안에서 뭔가 현란하게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버튼 눌렀을 때 동작도 구현하고 막 이런 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서버에서 보통 하는 일이 그냥 HTML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내 개인 정보가 보여줘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네이버닷컴에 로그인을 한 후에 그 들어가 보면 김태훈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 이름이 떠야 되고 이게 각각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온 정보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있어요. DB. 그래갖고 이제 서버가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DB에서 내용을 갖고 와서 HTML을 만들어갖고 보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DB는 이 서버에서 요청은 받아요. 하지만 요 이제 서버는 정해져 있죠. 한 대면 한 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DB 입장에서 얘한테서만 받아 이런 걸 정해놓을 수 있어요. 아, 네. 열혈팬님, 네, 별풍선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서버는 DB에 접속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 브라우저 쪽에 여기 있는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브라우저로 나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저도 있고 남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중에는 악당도 있겠죠. 이게 다 받으면 안 돼요. 이 DB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서버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크래커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서버에 접속하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하여튼 그 서버에 지금 접속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속만 됐다면 DB 접속해갖고 이제 정보를 막 훔쳐가. 그래갖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뭐 장사를 하는 거죠. 네. 네, 덜 익은 바나나님, 그림은 상당하지만 이해하기 쉽다. 감사합니다. 네, 깊은 골짜기님, IP나 맥주소만 알아도 해킹 쉬움? 아니죠. 해킹의 대상이 되죠. 네, 쉽고 어렵고는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애가 보안적으로 얼마나 잘 방어해 놨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에 요거 이제 정보 훔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하나는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막 보안을 빡세게 해놔가지고 뭐 이제 접속하기 어렵게 해놨다 그러면 이 내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회사 안에 있는 네트워크죠. 여기에 이제 있는 어떤 컴퓨터 한 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회사 안에 누군가가 악성 프로그램에 이제 이렇게 노출이 돼서 이제 설치가 되면 걔가 이제 예를 들면 그건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서버의 보안을 할 때 강화할 때 어떤 식이냐면 적어도 회사 안에서는 접속이 좀 쉬워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려고 그러는데도 서버에 접속이 안 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간을 구분해놔요. 이제 회사 내부하고 회사 밖에 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 밖에서는 뭐 어떻게든 못 들어와. 근데 이제 회사 안에서는 그래도 좀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크래커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부 컴퓨터에 어떻게든 들어가자. 내부 컴퓨터 중에 어떤 거에든 내가 만든 그 악성 프로그램을 깔자. 해서 이제 그 방식도 이제 되게 다양한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훔쳐간다.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을 좀 정리를 했는데 요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6-4에 이렇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방식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에 이메일 첨부 파일. 이메일에 뭔가 첨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보면 막 그게 이상한 놈이 깔리는 거죠. 채팅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코드님, 이메일로 악성 프로그램 전송, 오빠 메일 받아봐. 네, 저런 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돈이 추가, 네, 그거죠. 와슬님, 옛날에 USB로 문제된 것들이 저건가? 네, USB도 문제될 수 있죠. 네, USB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다양한 방식들이 더 있을지 몰라요. 네, 크래커들은 계속 방법을 찾아내고 있죠. 자,
그리고 파괴신 박광호님, 맞아. 회사 해킹 모의 훈련할 때 꼭 이메일 공격 껴있더라. 그렇죠. 이메일이 일단 디폴트예요. 제일 만만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깊은 골짜기님, 메일을 여는 게 아니라 메일 안에 있는 링크나 파일 다운시 문제 아님?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좀 이제 말할 거예요. 삼성 앞에 악성 코드 있는 USB 떨군 일도 있던데, 삼성 앞에 악성 코드 있는 USB, 네, 그렇죠. 야, 그거 들고 가서 컴퓨터에 꽂는 것도 참. 네. 네, 노원 구민뺑, 오랜만입니다. 네. 첨부 파일 말고 메일을 여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나요? 사실 메일을 여는 것만으로 감염되는 건 뭐 적어도 제가 아는 거에서는 뭐 딱히 방법이 안 떠올라요. 근데 이제 그 메일에서 첨부 파일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링크를 눌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웹사이트 하나를 이미 감염을 시켜 놓은 거예요. 문제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뭐 보통은 그 마케팅 회사, 마케팅 그 사이트나 뭐 이런 거라고 하던데, 그런 거 이제 감염을 시켜 놓고 그 링크를 달아서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이메일이나 뭐 문자나 뭐든 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거기에 접속해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HTML 안에는 그 스크립트가 이제 이런저런 짓들을 막 하게 이제 해놓겠죠. 그래서 뭔가 접속하면서 뭔가 설치를 뭐 이렇게 시키거나, 아마 이게 이제 OS가 어느 정도의 보안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설치하실래요? 뭐 이런 거 정도는 떠요. 근데 그것도 뭣도 모르고 또 그냥 얘 눌러갖고 하거나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전제는 뭐냐면 내 컴퓨터에 뭔가 깔려. 악성 프로그램이. 여기가 시작이에요. 내 컴퓨터에 뭐가 깔려. 그 깔린 놈이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죠. 근데 결국은 아무튼 깔리는 게 문제예요. 깔리는 게 문제니까 그 깔게 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한 3가지 정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메일 첨부 파일, 그리고 이제 어떤 웹사이트 접속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게 랜섬웨어 때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게 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웜이라는 거의 특성 뭘 이용했다 뭐 어쩌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해커들이 그 원 바이러스 같은 거 이렇게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근데 이놈이 뭐냐면 진짜 그 바이러스처럼 퍼져. 그냥 직접 어디 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받아지는 게 아니라 퍼지는 특성을 갖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제 내부 네트워크가 이제 뭐 어떤 회사 안에서는 보면 공유,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는 어떤 공유, 이렇게 파일 공유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이제 그 보안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예를 들어 이메일을 통해서든 웹사이트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 USB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컴퓨터에 뭐가 깔렸어요. 원 바이러스가. 그게 깔리면 걔가 뒤지는 거예요. 이제 걔가 막 실행되면서, 야, 내가 어디 딴 데 이렇게 복제시킬 수 있는 곳이 있냐 하면서 막 뒤져요. 그 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 파일 공유하는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던 건데, 그러면 사실 인터넷 접속돼 있는 경우에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깔릴 수도 있는 거죠. 무서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바이러스가 깔릴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네. 그 리버풀골님 크래킹 배워야지. 네. 이게 지금 사실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는 것만 이제 하는 거고요. 서든이 제일 조항. 우리 누가 쓰면 인터넷 우르르르 광고창이 예,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약간 장난질에 가까운.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얘기할 건데 시스템 마비시키기 뭐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운 이제 크래킹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까 전에 정보 훔치기 얘기했었죠. 두 번째가 이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뭐 돈 필요 없다 이거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거야 이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보통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DOS, 도스 공격이라고 하고, 우린 보통 요걸 더 많이 하죠. DDoS, DDoS 공격이라고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올 건데, 일단 도스부터 얘기를 하면요. DOS, 도스 하면 또 MS 도스도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DOS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Denial of Service Attack,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이렇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 심플해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서버에다가 요청을 미친 듯이 보내는 거예요.
요청을 미친 듯이 보내면 이 서버가 이 서버는 해야 되는 일이 요청받아서 리턴해주고 요청받아서 리턴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때 좀 생각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근데 막 들어오니까 얘가 어떡하지 하다가 뭔가 이렇게 할 일을 해내기 전에 막 요청이 더 쌓여갖고 뭔가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서버 다운시키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죠. 야, 저 서버 다운시키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크래킹이죠. 그래서 이제 서버에 매우 많은 요청을 보내갖고 다운시키는 거. 근데 사실 이제 그냥 DOS 공격은 요즘 이제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버들이 웬만하면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어느 한 곳에서 무진장 많은 요청이 들어오면 알아서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무서운 거죠.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이 DDoS라고 하고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공격자를 분산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DOS 공격을 막는 방법은 어느 한 곳에서, 그러니까 요청 보내는 곳에 이제 IP가 있으니까, 요청 보내는 쪽에 IP가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서 막 무진장 들어오면 야, 이건 문제 있는 놈이냐고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막 그냥 온갖 데서 다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보통 다른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시켜요. 막 알게 모르게. 그런 다음에 공격하자 하면은 이제 그 수많은 컴퓨터에서 그 서버 쪽으로 공격이 날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그리고 이제 우리가 DDoS라고 보통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 예, 그런 거죠. 서든이 제일주왕님, 디도스 공격 당할 때 누가 한지 IP나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은 되겠죠. IP가 확인은 되겠지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매우 많은 곳에서 오니까. 예,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잘라내고 어쩌고 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코드님, F5의 동전 꽂기. 예. 그렇죠. 뭐 하여튼 계속 뭔가 요청 보내는 거. 이거 알아들으신 분이 있나요? F5 버튼 누르면은 이제 새로 고치면 되죠. 그거를 미친 듯이 하면은 이제 그것도 도스 공격이 될 수 있죠. 덜리근 바나나님, 오직 돈만 노리는 것만 해킹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예,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해킹이라고 쓰면 예, 그 듣는 해킹 기분 나빠요. 크래킹입니다. 크래킹. 예,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해킹을 나쁜 쪽으로만 쓰고 있어요. 자, 무재웅님, 유효하지 않는 패킷에 대한 거부 처리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요게 이제 보안 쪽이죠. 보안 쪽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방법들은 이제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디도스는 원천적으로 막긴 어려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되게 그냥 온갖 데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 긍정적인 요청인지 나쁜 요청인지, 그러니까 옳은 요청인지 안 좋은 요청인지 구분한다는 게 되게 이제 애매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더 받아보면서 기다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미 죽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조금 이제 어렵긴 할 텐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처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 놓긴 했을 거예요. 네. 그쪽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아마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더라 뭐 이런 게.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 컴퓨터의 통제권을 획득해갖고 강도짓 하는 거. 이거 요즘 최근 언제였죠? 랜섬웨어가 난리 났었죠. 랜섬웨어 중에 이제 그 워너크라이라는 이게 강도짓 하는 거 죄다 이제 랜섬웨어라고 해요. 그게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중에서 최근 우리 인터넷 나야나라는 이제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 공유가 아니고 뭐였죠 그거? 그 도메인 뭐 사이트 그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인터넷 나야나라는 그런 회사가 그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한테 아주 호되게 당했죠. 호되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랜섬이 이게 인질이란 뜻이고, 이제 웨어가 소프트웨어의 뒤에 이제 웨어인 건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인질로 잡아갖고 강도짓 하는 놈, 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떠한 방식으로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요. 이 방식은 아까 6-4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악성 프로그램을 깔게 하고, 얘가 보통 이 전까지는 뭐 정보를 빼가거나 뭐 아니면 죽이거나 뭐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막 그 이제 OS의 보안 취약점까지 막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하여튼 컴퓨터의 이 파일들을 그냥 싹 다 암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싹 다 암호화 시킨 다음에 복구하고 싶으면 돈을 내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추적하기가 되게 이제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을 요구한 거죠. 일반 금융으로 요구를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이런 날강도들, 나쁜 놈들이 있었죠. 하여튼 이런 강도짓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크래킹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노원구 윙백님, 서버를 탈취하려는 시도 말고 DB 서버를 탈취하려는 시도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DB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만 탈취해도 되는 거죠. 사실 DB에 직접 들어가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DB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 어쨌든 꺼낼 수 있는 거 다 꺼낼 수 있고 뭐 인서트고 딜리트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님, 네, 치킨집 아저씨, 네, 저는 치킨집 안 합니다. 치킨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런 방식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이 크래킹을 이제 주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대전제는 그거예요. 내 컴퓨터에 엄한 놈이 깔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깔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뭔가를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뭐 어디든 들어가서 뭔가 설치하고 뭐 하라는 게 많이 뜨잖아요. 뭔가를 하려 그러면 그때마다 생각 없이 예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좀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첨부 파일 같은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랜섬웨어 같은 거, 이 워너크라이 같은 애들은 아무리 무슨 웹사이트 같은 거 접속 안 했어도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그는 원 바이러스의 특징상 알아서 전염되는, 그냥 알아서 지가 찾아서 들어오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섭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냐면 OS를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OS, 이게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 MS나 무슨 뭐 이런 데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패치를 하겠죠, 문제점을. 그래서 패치된 버전으로 쓰면 그런 이렇게 알아서 들어오는 애를 알아서 막아주겠죠, OS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신경을 쓰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오늘 방송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1시간이 안 됐어요. 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네. 이 좀 내용이 저는 그래도 나름 이게 재밌는 내용일 거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무재웅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 추천 좀 해주세요. 전 윈10 사용자인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윈도우 디펜더만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저도 사실 구글링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맥 쓰고 있어가지고 이 맥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보안이 좋죠. 이제 유닉스 계열이다 보니까 어떤 유저 간에 서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이제 서로 막 간섭하고 하는 게 이제 별로 없죠. 이렇게 MS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정 간의 어떤 보안이 조금 좀 약하죠. 이제 이 맥에 비해. 그리고 맥은 사실 뭔가 설치를 할 때 알아서 설치되는 게 이제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 좀 유리하죠. 근데 이제 윈도우 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플로레타님 오자마자 끝났네. 네. 다시 보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일단 제가 여기 지금 블로그에 내용 정리해 놓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내용 이거 꽤 좀 교육적이고 좋은데 이게 좀 내용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덜리근 바나나님 카스퍼스키 뭔가요? 많이 들어본 건데 저 뭐죠? 바이러스 이름인가? 네, 플로레타님. 그러면 컴을 새로 샀다고 치면은 무엇을 설치해야 하죠? 일단 윈도우를 쓰신다면 윈도우 최신 버전으로 하시면서 백신 프로그램을 괜찮은 거를 이제 깔아야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나라는 안랩에서 이제 하는 V3 이런 거 깔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신도 백신인데 그냥 맡기면 안 돼요. 네. 그냥 주의하는 자세가 제 생각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백신은 한 발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 터지면 백신은 그거 고칠 수 있는 거 만들고 또 일 터지면 만들고 해요. 그러니까 크래커들은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 뭔가
이제 백신까지도 뚫을 수 있는, 백신의 어떤 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내겠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막는 방법이라는 게 완벽한 게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옛날 전쟁 같은 것도 그렇지만 만리장성 아무리 쌓아놔 봐야 그게 뭐 땅굴 파고 들어오면 소용없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져.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데 이 모든 것들도 다 보면 대전제가 있어요. 내 컴퓨터에 엄한 놈이 깔리는 상황. 그것만 막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백신은 후처리 느낌이고 결국 사용자 스스로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